오지로 자신감 있게 세상 사는 이야기 저자세 팟캐스트 제9화 김준영 선생님의 영양제 쪽집게 과외 2부. 네, 안녕하세요. 메이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채입니다. 안녕하세요. 키슬입니다. 안녕하세요.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준영입니다. 저희 지난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영양제 이야기 김준영 선생님과 계속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저탄고지 하면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영양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다면요. 2부는 좀 생소한, 그러니까 일상적인 식단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요오드나 MSM 이런 것들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바로 요오드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 해요. 금채님이랑 키슬님 두 분 다 현재 드시고 계신 영양제들이잖아요. 네, 네네. 맞아요. 네. 선생님, 요오드는 왜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진호 선생님 그러니까 MSM이랑 요오드가 해독 작용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저는 먹기 시작했거든요. 뭘 해독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환경 독소가 많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특히 요즘 미세먼지도 되게 심하고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전에 읽었던 책 중에 호메시스라는 책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어떤 환경 독소,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이 제 입까지 오기까지 이제 쌓아져 있는 그런 독소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저희가 알게 모르게 접하는 독소들, 뭐 하다못해 지금 녹음실에 이런 것만 해도 일정 부분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들 완전히 깨끗하게 다 해독하고 싶다. 아니, 그렇게는 안 되니까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식단을 아파서 시작했으니까 아픈 거랑 관련이 된 거를 조금 감소시키고 싶은 마음.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시기장에 있었으니까 뭐 지금도 있지만 아무튼 그게 이제 저는 처음에는 호르몬 문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게 좀 호르몬의 균형 잡는 거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게 제일 컸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해독도 그렇고, 네, 저는 그렇게 해서 골랐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준 선생님 그 녹음할 때는 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또 막상 먹으려고 드니까 좀 무서워요. 이게 요오드가 워낙에 뭔가 좀, 그러니까 그때 이준 선생님 말씀하신 요오드의 요오드의 누명 같은 원래 게 가지고 있던 워낙 편견? 가지고 있던 편견도 강하고, 사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딱히 막 몸이 나쁘거나, 그러니까 이 식단 하나만 해도 충분히 몸이 건강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먹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직구 구매 버튼 직전까지 갔다가 그냥 안 사고 안 먹고 있어요. 저는. 네, 뭐 그런 것들은 뭐 어쨌든 선택 사항이니까 뭐 그걸 먹어보고 좀 효능이 있다 싶으면 계속 드시면 되고요. 네, 뭐 큰 효능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조금 뭐 쉬셨다가 드셔도 되고, 뭐 띄엄띄엄 드셔도 되고, 괜찮아요. 그 요드 같은 것들은 사실 뭐 미역에 많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요드가 해조류에 많이 들어있는데, 우리나라 청정 지역의 다시마를 검사를 해봤더니 중금속 수치가 엄청 높대요. 거기에다가 지금 원전 후쿠시마, 그죠? 네. 후쿠시마 원전 뭐 사고도 있고 막 그러니까 맞아. 이게 바다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저기 깊은 심해에 있는 물도 검사했더니 중금속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런 상태니까요. 맞아요. 그게 이제 얼마나 안전하게 해조류를 먹을 수 있을까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근데 해조류를 보통 뭐 우리가 사실 미역국을 먹는 게 그런 나라가 흔하지 않거든요. 그런 흔하지 않은 나라 중에 우리가 하나인데, 요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미역국을 작년에 몇 번 드셨어요? 저요? 예, 금채님. 저는 근데 미역국 꽤 좋아해서 그래도 그냥 한 달에 2번 이렇게 먹는 것 많이 같아요. 드신다. 네. 그러니까 한 달에 번, 한 달에 2번 많이 드시죠. 작년에 한 4-5번 먹은 것 같은데. 네. 저도 또. 그 정도 한 달에 한 달이 아니라 1년에 한 4-5번 네, 것도 4-5번. 겨울에 집중적으로. 맞아요. 여름엔 국 잘 안 먹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요드가 좀 필요하겠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해독이 좀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은 12.5mg부터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12.5mg의 요드를 얻으려면은
내가 매일 미역국 10그릇 정도 드셔야지 돼요. 불가능. 그거 대박이야. 아무도 못 먹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한 30년 모아야지 한 알이 되나? 뭐 이런 거예요. 맞아. 네, 네. 그래가지고는 도저히 해독이 될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꼭 필요하신 분들은 영양제를 좀 드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죠. 해독이라는 게 사실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사실 MSM도 그런 장간 해독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해주셨었거든요. 네, 꼭 뭐 장간 해독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MSM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식이유황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황 제품이 해독을 하는 데는 아주 중요하게 쓰여져요. 근데 광물성 유황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먹지를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식이유황, 그러니까 식물성 유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황 자체를 그대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성, 광물성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되는데 광물성은 우리가 그대로 못 먹으니까 다른 애들한테 먹여가지고 우리가 먹잖아요. 유황오리. 아. 그렇죠? 그리고 유황 그런 차원에서 그렇죠. 유황 온천은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섭취를 해야지 돼요. 먹지는 못하고 독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식이유황이 황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해독 작용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영양제 중에서 황이 많이 들어있는 게 MSM이 대표적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네. 또 우리가 배곡주사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게 글루타치온이거든요. 네네. 그건 간 해독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쓰여지는데 글루타치온이 또 황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황 많은 것들은 해독을 잘해주고 해독을 잘해주면 내가 피부가 좋아지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우리가 배곡 주사 뭐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신데렐라 주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사실 키슬님 아까 잠깐 호메시스 얘기하셨는데 저도 그 책을 봤는데 현대인들이 이런 환경 독소에서는 사실 뭐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고 예전보다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특히 동물성 지방 섭취량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동물성 그 원래 뭐 돼지의 비계라던가 그런 데 녹아 있는 환경 독소를 농축된 환경 독소를 저희가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해독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저탄고지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해독을 하는 게 필수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저희가 맞아요. 카페를 통해서 한번 돈 적이 있어요. 사실 출처가 이내과 산달시절님이시라고 네,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건 저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탄고지를 하는 저는 해독을 위해서 요오드와 MSM 이런 것들을 꼭 먹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뭐든지 꼭 이런 거는 네.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네. 저탄고지를 꼭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사실 뭐 어떤 사람은 진짜 고기를 도저히 못 먹겠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지방을 먹으면 속이 너무 울렁거린다는 사람도 있는데 꼭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알고 싶겠어. 진짜 우리가 뭐 저탄고지를 알면서 이제 식이장애를 이제 없애가고 있는 과정 중이시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들한테 하면 식이장애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죠? 그쵸. 뭐 지방 꼭 드셔야 됩니다. 네. 그럼 난 못 먹겠는데. 먹기도 싫은데 막 그렇죠.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있는데 물론 동물성 지방에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동물을 키울 때 또 인간한테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해야지 되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지금 환경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많이 들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몸을 해독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왔을 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 놓는 게 사실 또 중요하겠죠. 근데 그렇게 지나가지 못하고 내 몸에서 장애물에 걸려가지고 그런 독소들이 계속 남아있게 하는 게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줄이는 그 순간이 바로 해독을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와, 명쾌하시다. 뭔가를 계속 더 추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네. 자꾸 나쁜 것들 없애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봐야지 되겠죠. 제가 즐겨 먹던 육삼냉면 이런 거 정말 최악이었던 거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종로에도 육삼냉면 뭐 본점이 있거든요. 네. 네, 저도 뭐 이렇게 처음에는 네네. 냉면하고 냉면을 먹으면 고기를 주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고기 네. 먹으러 갔는데 냉면 주는 게 아니고 냉면 먹으는데 고기 주는데 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그리고 정말 맞아, 맛있어요. 맛있죠. 네. 그래서 최근에도 한번 먹으러 갔는데 너무 단 거예요. 아, 맞아요. 냉면 국물도 너무 달고 고기도 너무 달어.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음식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을 고기다 해서 먹는 게 아니고 고기에 첨가되어 있는 다른 것들을 좀 따져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해독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보겠죠. 네. 그럼 고기와 유황이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진 뭐 양파나 마늘 같은 거를 잔뜩 먹는 그런 형태가 그래서 그러면 인간이 됐잖아요. 역시 마늘은 위대하시다. 그럼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성분들이 사실 몸에 또 여러 가지 해를 끼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마늘 자체 때문에 해가 된다기보다는 이 사람은 그런 조그만한 자극에도 문제가 되는 그런 이미 몸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부터 먼저 해결하는 게 좋잖아요. 필요하고 지난주에도 얘기했다시피 그 장누수 그 두 분 다 지금 금채님이랑 뭐 기슬님은 네. 장누수 얘기했는데 장누수가 혹시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 장에 좋지 않은 세균들 그리고 이제 곰팡이균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좋은 영양소를 흡수하고 나쁜 것들 나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좋은 건 흡수를 못하고 나쁜 거는 온몸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그런 현상.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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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금채님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세요? 저도 뭐 비슷하게 그러니까 뭐 장이 좀 뭐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돼가지고 벽이 이제 손상 당해서 뭐 좋은 거를 흡수하고 나쁜 걸 배출해야 되는데 반대로 나쁜 걸 흡수하고 좋은 걸 배출하는 그러니까 기능이 망가진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쁜 걸 배출한다기보다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피부가 없어진다면 네.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나 뭐 그런 게 바로 공기 노출이, 중에 노출이 되겠죠, 네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굉장히 따갑게 될 거고, 그죠? 뭐 비를 계속 맞아도 네. 비가 흡수될 거 아니에요. 끔찍하다. 그죠? 싫어. 그러니까, 미세먼지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럼 미세먼지 다 들어가는 거죠. 소름 근데 돋았어. 피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방어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장누수가 똑같이 그런 거예요. 장 세포가 일단은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뜨리게 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죠. 네. 뭐 좋지 않은 식품 첨가물부터 시작을 해서 뭐 유해균 이런 것들도 있고 항생제, 중금속, 항생제 뭐 이런 스트레스. 그렇죠.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장 세포를 망가뜨려요. 근데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 들어있는 좋은 영양소들은 장 세포를 통해서 우리 몸에 흡수가 돼야지 제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장세포가 망가지니까 그게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장세포를 통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대신에 장세포가 망가지면서 장세포하고 세포의 사이에 간격이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 그 안으로 뭐든지 다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장세포를 통해서 들어오면서 안전하게 바뀌어서 들어오는 것들이 생전 처음 보는 걸로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거든 우리가 알고 있는 나쁜 거든 어쨌든 그런 형식으로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항상 나쁘게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렇게 따지면 좋은 것도 나쁘게 인식하고 나쁜 건 나쁘게 인식하면 그럼 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누수가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가 면역 질환 같은 지연성 것도- 알러지. 그렇죠. 네. 네, 지연성 알러지, 자가 면역 질환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게 면역은 사실 기본적으로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막아내고 우리 몸을 보호해주고 또 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고쳐주는 게 면역이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무너진다는 거는 우리 몸에서 진짜 큰일 난 거죠. 네, 네. 그래서 비상군을 이제 다시 가동을 시키는 거예요. 가동을 시키니까 그렇게 스물스물 이게 스며들어오는 애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게 상비군이 아니라 비상 체제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맨날 전쟁터에서 봤던 그 놈이 몸 어디인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기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시 공격을 하는 거죠. 네. 걔는 진짜 충실하게 자기의 임무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장에서 전쟁하던 그 적군하고 비슷한 생긴 적군을 공격을 하는데 원래는 이제 몸에 그대로 우리 몸에서 제대로 기능을 하는 정상적인 세포인데도 적군인 줄 알고 네. 공격을 하는 게 이제 자가 면역 네네네. 질환이잖아요. 근데 그게 갑상선을 공격하면 갑상선 염이 되는 거예요. 관절 공격하면 관절 류마티스가 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게 그렇게 염증으로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 그러니까 염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알고 있죠. 고름이 막 나고 그죠. 뭐 후끈후끈해지면서 네. 벌겋게 되고 네네. 아프고 뭐 이런 게 이제 염증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염증의 제일 시작은 문제가 생긴 거를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각종 세포들이 다 몰려드는 그 현상 자체가 염증이에요. 그게 벌겋게 될 수도 있고 열이 날 수도 있고 심해지면 고름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현상들이 내 몸에 일어날 때는 잘 못 느껴요. 그게 열이 나거나 벌겋게 되거나 다른 문제들로 이제 드러날 때 우리가 이제 알게 되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영양제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눈치채기 전에 그런 증상들이 생기고 있는 거를 좀 막아내자, 더 심해지는 거를 방지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저탄고지를 하자고 하는 것도 자꾸 몸에서 생기는 염증 자체를 좀 줄여보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영양제들을 계속 드실 때 항상 주의하셔야지 될 게 있어요. 영양제라고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네. 물론 뭐 제품의 차이, 뭐 이게 뭐 재료의 차이,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있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이게 왜 필요한가를 제일 첫 번째 먼저 생각해봐야지 돼요. 네. 지금 이제 영양제를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영양제가 왜 필요한 것 같으세요? 저는 우선 식단과 상관없이 현대인들이 이건 일부에서 잠깐 언급해 주시긴 하셨지만 식단과 상관없이 현대인들이 뭔가 이미 섭취하고 있는 식품 안에 있는 영양소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에서 에너지만 충분한 상태고 이 영양소는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조적으로 섭취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키슬님은? 네, 저도 영양결핍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것들이 그 한참 과거의 전이랑 질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게 저희 부모님이 뒤에 텃밭을 기르세요. 집에서. 근데 그렇게 해서 기른 잎채소들은 몇 날 며칠을 내놔도 항상 이렇게 싱싱하고 싱싱한데 우리가 마트에서 사서 오는 거는 하루만 지나도 시들시들해지잖아요. 그것만 봐도 우리가 과거에 먹던 음식이랑 지금 먹는 음식이 현저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에 자연스럽게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었던 걸 지금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걸 좀 채워준다는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금채님은 그런 우리가 먹는 뭐 영양제들 있잖아요. 그게 우리 몸에서 어디에서 쓰여질 것 같아요? 어디에서요? 금채님은 제일 어려운 질문. 어떻게 말해야 되지? 어디에서라고 하면은 뭐 세포. 네, 뭐 세포에서 쓰이기도 하고 뭐 간에서도 쓰이기도 하고 뭐 그런 이론들을 뭐 책에서 읽거나 이렇게 접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 보고 이렇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9대 영양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비타민, 미네랄 영양소가 아니고 이게 9대 영양소가 있는데 3대 영양소가 뭔지 아세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렇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죠. 그럼 5대 영양소는 뭘까요? 탄단지 플러스 2개겠죠? 그렇죠. 네, 3대 영양소 플러스 2개죠. 뭘까? 식이섬유? 비타민? 비타민, 미네랄이거든요. 그러면 7대 영양소는 뭘까요? 그럼 5대 영양소 더하기 또 2개겠죠? 물? 물. 오. 맞추고 싶은데. 식이섬유예요. 아. 네, 식이섬유. 요즘에는 이게 그 파이토케미칼이라 그래가지고 네. 뭐 색깔인 뭐 이런 것들 네. 좀 많이 드세요. 뭐 이런 파이토케미칼까지 이제 포함을 해서 그래요. 케미칼까지. 그럼 선생님 여기서 막간 질문. 근데 이 식이섬유가 제가 알기로는 탄수화물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7대에서 이렇게 구분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탄수화물들이 그런 네. 식이섬유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내가 상추 한 입을 먹었어요. 네.
거기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까지 다 탄수화물로 치는 거는 원래 영양소 측면에서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끝까지 분해돼서 포도당이 되는 거. 근데 식이섬유는 사실 그렇게 분해가 되지 않죠. 네, 수용성 뭐 아니면 흡수가 되는 그런 식이섬유라고 하더라도 탄수화물로 결국은 포도당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식이섬유로 다시 분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상추를 많이 먹어가지고 사실 뭐 탄수화물이 있긴 하지만 네. 식이섬유가 또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나름의 또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건 탄수화물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야. 특히나 뭐 양배추 같은 것들이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뭐 이거를 진짜 안 먹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적절한 양을 드시면 탄수화물도 어느 정도 드시면서 식이섬유도 또 많이 드실 수 있으니까 또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살을 빼겠다고 한 통씩 먹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양배추 맞아. 다이어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아. 네. 그래서 그렇게 너무 과하게만 하지 않으면 큰 문제 없다. 네. 그러면 8대 영양소가 뭐가 있을까요? 아, 그러면 7대 영양소 플러스 한 개죠? 네, 다 나온 것 같은데 어렵다. 우리가 몸에 필요한 게 뭔지를 모르면서 살고 있네요. 지금 그렇죠. 이거를 듣고 있는데 정말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공기거든요. 공기. 나 말할라 했는데. 오, 그냥 말해. 말해요. 그냥, 그럼 9대 영양소가 뭘까요? 공기 나왔는데 나올 게 더 있나? 8대 플러스 하나가 더 있겠죠? 네. 뭘까? 영양소? 사랑? 나의 영혼? 마음이에요. 마음. 대박 사건. 맞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3대, 5대, 7대, 8대, 9대 이렇게 이제 나눈 거는 나름대로의 이제 의미가 있어요. 이게 잘 어우러져야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힐링된다. 몸이 있잖아요. 몸이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생길까요? 이 9대 영양소 중에 마음이요. 마음부터 네. 문제가 생겨요. 네. 근데 마음이 문제가 생겨도 어지간하면 병원 안 가거든요. 공기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다음에 식이섬유 조금 덜 먹어도 변비 있다고 해가지고 뭐 병원 가거나 하는 사람들 드물잖아요. 그다음에 물 요즘 대부분 현대인들 탈수긴 한데 그것 때문에 가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타민, 그다음에 미네랄 뭐 이런 것들이 부족할 때쯤에 몸에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네. 약간 이상한데, 좀 피곤한데, 뭐 이렇게 뭐 그렇죠, 좀 쑤시는데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때쯤 병원 갈까 말까 이제 고민하게 되는 그렇죠. 거죠. 실제로 병원에 가시지는 않죠. 네. 그렇죠. 근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이제 병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당뇨 대표적인 게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단계가 진짜 필수적으로 필요한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우리 몸에서 이용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병을 치료를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병이 아니고 병이 되기 전 단계지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하는 건가, 네. 혹은 뭐 치료를 떠나가지고도 건강하게 사는데 어떻게 이제 될 건가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비타민, 미네랄이 내 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그 이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다는 거예요. 마음, 공기, 식이섬유, 물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이 비타민, 미네랄까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자,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3대 영양소가 일단은 제대로 돼야 돼요. 네. 그 다음에 5대 영양소 맞춰줘야지 되고 7대 영양소가 해결이 돼야 되고 9대 영양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음이 안정이 돼야 내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식이 장애가 있다고 하는 분들은 결국은 그 마음이 치료가 돼야지 식이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 한창 이제 진료 중에 있는 그 펜타일이 네. 그런 마음과 영양소, 뉴트리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잘 돌아다니려면 혈관이라든지 뭐 이게 구석구석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만들어 주는 게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네. 그게 같이 해결이 돼야지만 정말 이제 건강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지금 비타민, 미네랄을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비타민, 미네랄이 왜 필요하냐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잘 이용을 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이게 내 몸에서 결국은 잘 쓰여져야 되잖아요. 네. 피도 되고 살도 되고 에너지도 되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비타민, 미네랄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길 닦아주는 그런 거네요. 그렇죠. 중간 과정을 좀 부드럽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굳이 뭐 안 챙겨 드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하셔야지 되는 거죠. 근데 이것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물도 잘 먹어야지 되고 식이섬유도 잘 챙겨 먹어야지 되고 마음도 잘 다스리고. 그렇죠. 이왕이면 공기도 좀 좋은데 있고 그죠? 근데 공기는 진짜 요즘 진짜 너무 우리가 절감해요. 맞아요. 저 막 요새 비염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저도 네. 공기가 나쁘다 좋다도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숨 쉬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호흡법이요? 얕게 숨 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호흡법 이런 것들도 굉장히 또 중요한데 우리 몸의 신체적으로 척추가 틀어져 있거나 하면 폐 자체가 충분히 펼쳐지지를 못하거든요. 결국은 내가 숨을 잘 쉬고 있는 것 같지만 얕게 계속 쉬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공기 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려면 산소가 반드시 필요한데 산소 이용률이 떨어지면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없겠죠. 네. 네. 근데 그런 사람이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코큐텐을 계속 먹는다. 먹어도 별 소용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른 문제 좀 접근해야지 되고 또 자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곳곳이 잘 가려면 혈관을 통해서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혈관이 끈적끈적해. 음. 그럼 문제가 되겠죠. 네네. 네, 그 수분량이 충분하지 않아서 잘 흘러가지를 못해. 물이 부족해서 탈수가 됐어. 그럼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줘야지만 정확하게 갈 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부분의 영양소들이 적혈구를 타고 가거든요. 그러면 적혈구는 어떻게 만들죠? 기본이 철분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여성분들 여기 이제 다 네. 예, 여성분들이지만 여성분들은 제일 이제 취약점이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마법이 걸리잖아요. 네. 뭐 네. 조금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철분 소실량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채소만 계속 먹잖아요. 그럼 철분을 보충할 수가 없거든요. 철분은 빨간 고기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네. 예, 붉은 고기를 먹지 않은 사람은 철분이 계속 부족해질 가능성이 첫 번째 많고요. 네. 아까 얘기했다시피 안 먹을 때, 그다음에 흡수가 안 될 때, 이용이 안 될 때 중에 안 먹을 때예요. 그다음에 장이 별로 좋지 않으면요 미네랄이 별로 흡수가 안 돼요. 특히나 그런 미네랄들이 흡수가 안 되는 것 중에 철분이 흡수가 안 되면 뭐 제대로 적혈구가 안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리 좋은 걸 먹어서 겨우겨우 아. 흡수를 시켜 타더라도 몸 구석구석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철분이 부족하신 분들은 철분 드시는 게 좋은데 철분이 우리 몸에 너무 많아도 문제가 돼요. 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자 철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쓰여지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전쟁할 때도 총, 칼, 탱크, 비행기 이런 것들 다 철로 만들잖아요. 네. 우리 몸에서 면역 세포들이 철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네, 전쟁을 할 때 써야 되니까. 근데 우리만 그걸 쓰는 거 아니잖아요. 자 국군만 총이 있어요? 아 세균들도. 북한군도 총이 있잖아요. 아. 네. 헐키. 그러니까 철분을 계속 넣어준다. 네. 근데 내 몸에 적절하게 수고도 계속 남는다. 아 남으면. 그렇죠. 아. 근데 흡수가 잘 안 된다. 그럼 어디에 다 남겠어요? 아. 장 안에 다 남을 거 아니에요. 걔네- 그러면 그렇죠. 걔네들이 득세를 하는 무섭다. 거죠. 네. 그러니까 아. 철분제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도 잘 결정하셔야지 되고 철분제를 먹었는데 변비가 생긴다. 변비는 정상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유해균이 많겠어요? 유익균이 많겠어요? 아. 유해균이 훨씬 더 많겠죠. 네. 그러면 먹어서 변비가 생겼다. 뭐 아니면 뭐 다른 걸 먹었는데 설사를 한다. 그러면 유해균이 많아졌네. 내가 얘한테 왜 좋은 일을 해주고 있을까? 적군에게 총탄을 막 들이붓고 있는. 오. 네, 그런 셈이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이제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되느냐는 좀 그 차원 위에 아. 내 몸 안에서 부족하긴 한데 그런 통로 과정이 진짜 잘 돼 있나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잘 따져봐야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철분이 부족하다고 나와도 무작정 철분 영양제를 먹을 게 아니라
내가 왜 철분이 부족한지를 먼저 찾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리량이 많은 사람은 생리량이 많은 이유를 줄도록 찾아야 그죠? 되고 네, 해야지 되는 뭐 거고. 말씀하신 대로 장에서 아무리 먹어줘도 섭취를 못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먹는 게 더 독이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유해균을 없애줘야지 네. 되고. 정말 이게 단순하게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게 점점 느껴집니다. 저는 되게 영양제 먹어서 영양이 이제 내 몸에 필요한 양이 다 차면은 그냥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그냥 뭐랄까 약간 촉매제 정도의 효과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내 몸이 이제 잘 돌아가게 하려면 네. 굉장히 중요하게 쓰여지는 건데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동차에 기름을 넣잖아요. 이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에요. 근데 자동차가 가려면 네. 기름 넣는 것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엔진에서 타야 되는데 엔진이 잘 굴러가려면 엔진 오일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하고 엔진 오일을 잘 해줘야지만 차가 앞으로 가게 되는데요. 기름도 넣어주지 않고 엔진 오일만 계속 넣으면 어떻게 돼요? 차가 가요? 안 가죠. 안 가죠. 네, 당연히 갈 수가 없죠. 갈 수가 없죠. 근데 밥은 제대로 안 먹고 영양제만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너지가 없으니까. 엔진 오일만 들이붓는다고 차가 가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네.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제를 꼭 챙겨 먹어야 되냐 그 전에 휘발유 차냐 등유 차냐를 따져가지고 어떤 기름을 넣느냐가 이제 중요하고 또 이게 잘 타게 하기 위해서 어떤 엔진 오일을 넣어야지 될까. 이왕이면 고급 엔진 오일, 그죠? 원샷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이제 넣어주면 더 좋겠죠, 그죠? 네. 네, 기름때도 네. 없어지고. 네, 그렇게 이제 자꾸 따져봐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혼자서 다 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근데 도저히 못하겠다. 네. 그냥 펜타일로 오시면 되는 와. 거죠. 진짜. 아니 정말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다 들어본 결과 함부로 영양제를 먹을 게 아닌 거 확실한 것 같아요. 정말. 네, 맞아요. 네. 그렇죠. 무작정 먹지 마라. 이것도 아니고 네, 무작정 먹어라도 먹어라. 아니고. 네. 네. 그러니까 자신한테 맞는 것만 하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럼 뭐 권투가 좋다고 해가지고 모든 여성분들이 다 권투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네. 네, 저희가 저탄고지 식이요법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이 지방대사 관련해서 그 지방대사 보조의 역할로 사용되는 그런 영양제들에 대해서 이제 또 관심이 많이 있으세요. 특히 L-카르니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다이어트에 좋다는 예, 그런 약간 뭐라 그러지 설명이 있다 보니까 네네. 많은 분들이 드시거든요. 선생님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죠. L-카르니틴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그러면은 지방은 굉장히 이제 탄소 사슬이 길거든요. 그 중에서 2개씩만 잘려야지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미토콘드리아에서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지는데 쓰여지는데요. 카르니틴 셔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카르니틴은 한번 쓰여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카르니틴 셔틀이라고 그래서 계속 자리에서 뱅뱅뱅뱅 돌면서 셔틀처럼 2개씩을 넣어주고 다시 우와. 나가서 다시 다시 2개를 데려오고. 넣어주고 나가서 다시 2개를 넣어주고 이것만 계속 반복하는 애예요. 오. 네. 그러면 이게 우리 몸에서 부족해질까요, 아닐까요? 그렇게 많이 부족하실 부족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부족해지지 않겠죠. 아. 않는데 왜 L-카르니틴을 먹어야 되느냐? 네. 기본적으로 세포막에서 셔틀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포막이 부서졌어. 그럼 L-카르니틴이 소실. 부족해지겠죠. 네. 그죠? 네, 그 막 자체가 다 부서져 버렸으니까 음. 그 막을 타고 돌던 셔틀도 제 역할을 같이 못하게 부서지는.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런 사람한테 L-카르니틴을 넣어주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큰 됐죠. 의미 없을 네. 큰 의미 네. 없죠. 세포막이 없는데 네. L-카르니틴만 있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L-카르니틴이 꼭 필수적으로 먹어야지 되는 영양제는 아니에요. 아. 그 전에 네. 세포막을 먼저 복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복구를 하면서 L-카르니틴을 좀 넣어주는 거는 매우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내 몸 상태가 안 좋은데 내가 오늘부터 지방 먹기 시작했으니까 일단 지방을 먹으면서 L-카르니틴을 먹어. 나 이제 활활 타는 몸이 맞아요. 약간 광고가 이런 식으로 맞아요. 나와요. 맞아요. 그 이제 환상이라는 거지. 아, 역시. 그런 원리가. 그 책을 보니까 L-카르니틴이 또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다 이런 설명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역할들도 하긴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뭐 지방을 분쇄한 걸 이제 옮겨주는 역할들을 네. 하니까요. 그렇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고탄
탄에서 지금 저탄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네. 그것만으로도 항산화 효과가 시작이 되는 순간이라고 얘기를 네, 했어요. 네, 네. 자, 고탄에서 저탄으로 갔어요. 그러면 이용하는 게 뭐가 있어요? 지방. 지방을 네.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L카르니틴이 내 몸에서 충분하다는 거는 지방 대사형으로 내 몸이 바뀌었다.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막 키토식 잘 하고 막 지방도 충분히 먹고 저탄수도 잘 지키는데 케톤 수치가 잘 안 오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약간 L카르니틴이나 그 세포 막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렇죠. L카르니틴보다는 첫 번째 이제 세포가 많이 망가져 있는 거겠죠. 네. 왠지 딱 갑자기 그 생각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항산화제의 역할이라는 게 결국은 탄수화물보다는 지방 대사로 돌리면 우리 몸에서 기본적으로 항산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L카르니틴이 딱 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렵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세포가 좀 튼튼해야지 되고 네. 튼튼하지만 L카르니틴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항산화 역할들을 뭐 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있겠죠. 아, 네. 아, 정말 명확하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책에서 그 또 추천하고 있는 것들 중에 니아신 그리고 판테틴 이렇게 있는데 조금 생소한 것들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비타민 B 계통은 원래 복합 형태로 드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복합 형태라고 하는 게 컴플렉스잖아요. 그래서 B콤이라고 하는 거예요. B콤. 아, B B 컴플렉스. 콤씨. B 컴플렉스. 오. 예, 근데 그러네. 거기에 비타민 C를 조금 탔어. 아. 그러면 뭐가 그래서 되겠어요? 비콤씨. 그래, B콤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몰랐어. 오. 직관적인 그렇죠. 장면.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같이 먹는 게 좋은데 그 중에서 특정 성분들만 좀 더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특히나 비타민 C 같은 나야신 같은 경우에는 암 환자분들한테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되고요. 요즘 뭐 고농도 비타민 B3 요법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좋은데 이것도 이제 성분에 따라서 조금 틀려져요. 그리고 비타민 C를 조금 많이 과하게 드시면 이게 폐경 증상 얼굴이 좀 후끈거리고 홍조. 좀 벌게지고 뭐 이런 증상들이 이제 같이 동반될 수 있거든요. 홍조가 좀 동반될 수 있어서 그 뭐 선생님 죄송한데 비타민 B요 아니면 비타민 C요? 비타민 B, 아 B요. 비타민 B3 아 B3가 그렇죠. 홍조. 나야신이 그런 역할 부작용들이 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고 비타민 B5는 그 판토테닉 애시드거든요. 네. 비타민 B5 이름 자체가. 근데 지난번 1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뭐 술을 많이 먹으면 비타민 B1이 많이 이제 파괴가 되고 부족해진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비타민 B1이 파괴가 되면 이게 그 탄수화물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데 약간 문제들이 생기게 돼요. 근데 그게 B1만 하는 건 아니고 5가지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그 중에 비타민 B5도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이제 독수리 오형제라고 하는데 이게 5개가 이제 뭉쳐져야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B5도 굉장히 중요하게 쓰여지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뭐 일정한 양의 특정 성분들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꾸준한 용량으로 비타민 B는 컴플렉스로 쭉 드셔도 뭐 시간의 차이일지 뭐 크게 문제들이 더 심각하게 유지가 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 교정들이 되니까 좋은 비타민 B 영양제를 드시는 게 훨씬 더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막 단독으로 어떤 거가 어떤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막 집중해서 고용량 복용하기보다는 적절히 섞여 있는 복합 제제로 먹는 게 좋다는 말씀.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독수리 오형제가 있어야 되는데 네. 5째만 계속 열심히 싸우고 있어. 그럼 이상하잖아. 네네. 아 정말 오늘 너무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네. 녹음하면서 필기 진짜 열심히 하고 강의 시간처럼 막. 네. 네. 저 이따가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네. 이게 아까도 요드 얘기를 하다가 네. 잠깐 아니죠. 처음에 얘기하고 지금 한참 얘기를 하다가 이제 다시 요드 얘기를 하는데 네. 요드가 우리 몸에 이제 기본적으로 사실은 좀 필요하거든요. 왜 네.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상처가 생겼잖아요. 좀 다치거나 뭐 아니면은 뭐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받을 때 병원 가면은 항상
빨간 약 발라주잖아요. 네네. 네. 네. 그 주요 성분이 요오드예요. 네. 일명 아까진개라고 부르는- 아까진기. 네. 아까진기. 옛날 사람. 그렇죠. 한 20년 전에 듣던 얘기 같은데. 옛날 사람. 그 아까진기의 기본이 요오드란 말이에요. 그 요오드가 어디에 쓰여지냐면 소독하는 데 쓰여져요. 소독. 그러면 우리가 왜 요오드가 필요한가? 소독이라서 해독인가? 그렇죠. 소독, 해독 뭐 이런 데 이제 쓰여지는 거가 이제 되는 건데요. 우리 몸에서 기본적으로 그게 필요한 것이 대부분은 갑상선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죠. 네. 근데 갑상선에 결국 쓰여지는 거는 한 10에서 20% 정도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 쓰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쓰여지는가를 좀 알아야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소독이 필요한 곳,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한테 이제 쓰여지려면 외부랑 맞닥뜨리는 곳에 그런 게 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상처가 났다는 거는 피부 속으로 바로 균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소독하듯이 그렇게 취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장, 눈? 대표적으로 장일 것 같은데. 장, 네, 네. 눈, 위 장. 네, 맞아요. 뭔가 눈. 나오는 곳, 코. 그러니까 코, 이 나오는 속, 곳? 비. 눈물 나잖아. 아, 눈물. 네. 눈물이 왜 나냐면 먼지 씻어주고 눈 닦아주고 네. 우리가 와이퍼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눈물 나는 곳, 눈물. 그다음에 코, 점막, 입, 네. 점막, 장, 점막 이런데 다 쓰여지게 되고요. 또 호르몬이 배출되는 곳에 또 쓰여져요. 또 가슴, 간이나 그렇죠. 뭐 뭐 아니면은 뭐 갑상선 호르몬, 네. 그다음에 부신. 신장, 부신, 뭐 그다음에 뭐 다른 난소, 뭐 이런데 림프 뭐 이런 것도 그런가? 림프에도 쓰여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흐르는 거에는 다 그렇죠. 그게 영향이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외부랑 맞닥뜨린 곳, 네. 그다음에 젖이 나오는 곳, 가슴, 피부 이런데 이제 쓰여지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요오드가 많아야지 기본적으로 외부를 방어할 수 있어요. 다시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몸에서 돌아다니는 면역 세포가 군인이라고 하면요. 네. 요오드는 거의 38선 철책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거기 있어줘야 그 다음에 면역 세포가 활동할 수 있고 잘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철책이 없다. 그러면 그냥 와르르 내려왔을 때 그렇죠. 끝장이 나는. 뭐 와르르도 그렇지만 한둘씩 내려오면 표도 안 날 거 아니에요. 아. 찾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게 더 소름이다. 그러네.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요오드가 우리 몸에 반드시 좀 필요한데 장이 안 좋으면 요오드를 먹어도 흡수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장을 먼저 치료를 튼튼하게. 해야지 네.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장 누수가 있을 때는 뭐 유산균, 뭐 프리바이오틱스, 뭐 이런 것들 같이 드시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음식을 가려 먹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게 되고요. 또 망가진 장 세포들 때문에 장 누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세포들이 좀 튼튼하게 자라게 하는 데는 글루타믹 액시드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좀 필요해요. 영양소 이제 아미노산인데 네. 그런 특정 아미노산들이 좀 필요하니까 잘 드시고 네.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이렇게 듣고 그러면은 나는 장누수가 있는 것 같으니까 뭐랑 뭐를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는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저는 확실히 이거는 병원에 가셔서 만약에 본인이 장누수가 의심이 된다면 병원에 가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단편적으로 얘기해 주신 거잖아요. 사실 지금 얘기해 주신 게 맞아요. 실제로 병원에서 진료를 보실 때는 훨씬 더 복잡하게 처방을 내리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엄청 뭐 고민도 많이 하고 뭐 그러는데 고민을 하는 게 안 보이잖아요. 이게 만화 영화라면 막 보이는데 네, 이게 안 보이니까 그냥 뭐 검사를 시키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몸 상태를 자세하게 알아보는 거는 혈액 검사로는 굉장히 부족해요. 왜냐하면 혈액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거는 각각의 집안에 모든 집안에 다 녹물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집 안에서 파이프에 문제가 생기면 그 집만 녹물이 나오지만 큰 파이프에 녹물이 생기면 온 집안이 다 녹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파이프가 우리 몸에서 이제 혈관에 해당되는 부위인데 네.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이미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혈액은 항상 일정하게 깨끗한 수준을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혈액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심각한 거고요. 문제가 없는데 몸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조금 더
단계를 좀 심화 검사를 좀 해보시는 게 일단은 네. 필요하겠죠. 근데 여러 가지 검사들이 사실은 이제 뭐 설문지나 이런 걸로도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어요. 물론 뭐 예측 가지고도 뭐 치료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거고요. 또 검사를 해야지만 내 몸 상태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또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라도 또 검사를 하는데 예측할 수 있는 검사들도 있고 예측하기가 진짜 어려운 검사들이 있거든요. 제일 첫 번째 중금속 검사예요. 네. 네, 그 이제 우리가 모발로 모발 검사를- 미네랄 검사라고 모발 하는. 미네랄 네. 검사, 중금속을 이제 검사를 하고 뭐 요즘에는 혈액도 검사를 하긴 하지만 그 이제 개수가 몇 개 되지 않고 조금 복잡하고요. 비용들도 조금 되니까 모발 미네랄 검사를 하는 게 다른 미네랄 다 같이 볼 수 있고 그렇게 검사하시는 방법이 있고 또 두 번째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검사 중에 제일 황당한 게 지연성 음식물 네. 알러지 검사예요. 네. 이 지연성 음식물 알러지 검사는 최소한 3, 4일 이전에 먹었던 음식 때문에 증상이 나타난 거거든요. 어제 점심 뭐 드셨어요, 금채 씨? 갈치찜. 네. 그러면은 어제가 토요일이었잖아요. 네. 그럼 금요일 점심 뭐 드셨어요? 뭐 먹었지? 안 먹었던 것 같은데 점심. 그럼 목요일 점심은요? 목요일 점심은 그냥 고기랑 야채. 네. 그러면 수요일 점심은? 자 이렇게 가면은 네. 일주일 전 건 기억이 네, 안 나요. 기억이 안 나겠죠, 그죠? 네. 네. 근데 내가 지금 먹은 것 때문에 한 달 뒤에 증상이 나타난다. 아. 그러면 진짜 오리무중인 거예요. 이거는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지연성 음식물 알레르기 검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음식을 안 먹어야지 내가 이게 손상이 안 생기는지를 알아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 검사들은 뭐 좀 해보시는 게 몸이 계속 이상하다면요. 네. 네, 네.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제까지 저희 김정 선생님과 함께 영양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까 저는 계속 영양제를 최소로 해서 먹는 걸로 결정이 나는 것 같아요. 키슬님 어떠세요? 저는 지금 딱 잘 먹고 있다는 생각이 본인 네. 몸에 맞춰서. 네, 네. 금채님은 어떠세요? 저는 일단 검사를 오. 받아보려. 근데 원래 이제 계속 받아보려 했는데 이제 이제 원장님들 펜타일로 이렇게 옮기시고 뭐 이러느라 그랬는데 이제 돌아가고 있으니까 네, 네. 가서 검사 받아보려. 뭐 직원이시니까 언제든지 편하시게 맞다. 검사하시면 금채님이 됩니다. 펜타일에 취직을 하셨죠. 와. 든든한 펜타일에 네. 네, 아주 기대시길 든든합니다.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이 질문을 빼먹은 것 같아요. 김지영 선생님 그러면은 드시는 영양제가 있으신지? 네, 저도 뭐 먹었다 안 먹었다 뭐 아. 하기도 하고요. 뭐 예전에는 페북에 진짜 뭐 한 접시 가득 해가지고 이거 봤어요. 한 번에 먹기 성공 뭐 이런 봤어요. 것도 궁금한데. 하고 뭐 그렇게도 하는데 네. 사실 뭐 이런 영양제들을 더 먹어야 되겠다 아니다 보다도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비타민 B, C, D, 오메가 3 그다음에 유산균 네. 여기를 내 용량에 맞게 맞추다 보면 사실 뭐 알약은 좀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좀 더 추가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아연 드시고 있는 거 아연, 뭐 요드, 마그네슘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하다 보면 거의 한 4-5달 정도씩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그런 알약들보다도 저는 이제 좀 분말로 포로 돼 있는 것들 뭐 이렇게 종합적으로 섞여져 있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먹는 게 그냥 물에 타서 어차피 물도 마셔야 되고 영양제도 먹고 그렇게 하는 게 사실 좀 더 편하더라고요. 뭐 네. 근데 저도 막 철저하게 챙겨 먹지는 않아요. 생각나면은 좀 먹었다가 네. 또 좀 안 먹었다가 뭐 그러는 편이에요. 그러시구나. 여러분들도 영양제 좀 자유로워지시면 좋으실 아. 것 같아요. 내가 식이를 잘 하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지는 첫 발걸음이 된 거고요. 네. 또 내 몸이 항산화되는 첫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네. 뭐 마음 맞아, 편하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역시 저탄수화물이 짱입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양제를 더 늘릴 생각은 없는데 요오드랑 MSM 같은 경우는 한번 먹어볼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먹어보고 뭔가 개선점이 생기면은 꾸준히 먹고 먹어봐서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역시 나는 지금도 건강해 막 이런 맞아요. 네 그런
그런 자세로 영양제에 대해서 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들으시는 분들도 너무 내가 어디가 안 좋으면 뭘 먹어야 되나 막 정말 열심히 검색하시고 글 찍고 하시고 정말 고생하시는 게 눈에 보여요. 이걸 또 얼마나 먹어야 되고 돈도 많이 들고. 예. 진짜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선생님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양제로부터 좀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막 챙겨 먹는다고 스트레스 받을 바에야 그냥 안 먹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꼬박꼬박 챙겨 드신다고 막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렇죠. 좋은 엔진 오일보다 좋은 기름이 더 중요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이야기해주신 김정은 원장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